이번 영상에서는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에 있는 자동 생성 전표조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 생성 전표는 월말의 재고자산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으로 넘겨주는 메뉴인데요. 이카운트에서는 기말금액을 입력하면 결산에 필요한 전표가 자동 생성되므로 직접 분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대체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측 상단 옵션에 자동 생성 설정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 전 계정 코드와 대체 후 계정 코드, 그리고 대체 분계 시점과 대체 설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기본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각각의 값들을 변경하여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원재료의 계정은 대체가 되면 원재료비라는 계정으로, 부재료는 부재료비, 그리고 상품은 상품 매출 원가 등 각각의 계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대체가 기본적으로는 매월 말마다 대체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회사에 따라 원하시는 대체 시점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설정을 클릭해 보면 기말 기본값이나 대체 금액을 설정하는 항목인데요. 기말 금액 기본값은 0원으로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 기초 금액이 자동으로 기말 금액이 되게 하거나 기초와 당월 매입을 더한 금액이 기말 금액이 되도록 기본값을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카운트를 시작할 때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에 있는 잔액 조정 입력을 통해 결산을 시작하기 전월 말 기준으로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과 같은 재고자산 계정의 기초잔액을 입력해 두어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잔액 조정 입력과 관련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잔액 조정을 입력하고 그 다음부터 자동 생성 전표를 활용하시거나 혹은 지금과 같이 대체 분계 시점에서 대체 안함을 설정해 두고 대체가 필요할 때 직접 일반 전표에서 분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 처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로 자동 생성되어 있는 전표를 클릭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이와 같이 상품에 대한 기초금액과 증가금액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기초금액은 전월 말에 남아있던 기말금액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4월 말에 있던 기말금액이 1000만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금액에 있는 금액은 해당 월에 상품으로 매입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인데요. 그럼 제가 이와 같이 상품에 대한 매입 전표를 700만원짜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동 생성 전표에서 해당 전표를 클릭한 다음 재집계 후 조회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금액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번 달에 총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상품의 재고자산 금액에서 기말에 남아있던 금액을 조사하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500만원이라는 기말 금액을 넣고 저장을 해보겠는데요. 해당 내용이 상품 매출 원가로 반영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원 출력물에 있는 손익계산서에서 5월로 기초 단기 기말을 표시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처럼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원가를 산정하는 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단기 기말 금액 또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품의 재고자산 처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품 결산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 각각의 기말 금액을 넣어주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료부터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와 같이 일괄적으로 기말 금액에 100만원씩을 넣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는 가장 처음에 손익계산서를 바로 보시는 것보다는 원가명세서를 조회하실 텐데요. 원가명세서를 5월로 검색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제가 입력한 원재료의 기말 잔액이 나타나고 해당 내용으로 원재료 B가 산정됐으며 그럼 여기서 제공품의 기초는 이만큼이었고 그리고 단기 기말이 되면서 이와 같이 제품 제조원가로 대체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품 매출 원가에 대한 내용은 손익계산서를 보실 텐데요. 제품 매출 원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당기 매입액으로 원가 명세서에 있던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넘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한 기말 금액을 제외하고 이번 달의 제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지 확인을 하셨는데요. 만약 우리 회사는 이처럼 우리가 직접 금액을 확인하여 기말 금액을 넣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재고 메뉴를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기말 금액을 조금 더 편리하게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재고2에 있는 이익관리에 원가 생성 수정으로 이와 같이 원가를 생성해 두시면 자동 생성 전표에서 상단에 있는 재고 원가 사용 버튼을 활용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생성해 놓은 원가 내역을 기말 금액으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재고 원가는 재고 1에서 구매, 생산 등의 메뉴에서 입력된 내역을 바탕으로 생성이 되고 보시는 바처럼 사전 작업에서 노무비와 경비까지 등록한 내역이 바탕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금액을 가지고 와서 기말 금액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고자산 결산 처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